안녕하십니까. 여수 공정포럼 TV 진행을 맡은 배드 컴퓨션 포럼유생 진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이른바 여수 삼국지 36개 만평입니다. 여수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정치의 여러 방면을 삼국지에 빗대어 재미있게 풍자 또는 비판함으로써 구독자 여러분과 해결책이나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 프로그램의 주요 등장인물 세력을 살펴볼까요? 갑을은 the first, the second, 서수라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표시하니까 갑군과 을군이라고 부르면 시작부터 공평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곧잘 쓰는 갑질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갑지역이와 을지역이를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동군과 서군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동군의 수장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갑지역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서군의 수장은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회 위원장인 김혜재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군과 농림군이네요. 관군의 수장은 민선 8기 정기명 여수시장이죠. 그 휘하 병력은 잘 훈련된 정규군만 3,000에 이릅니다. 여기에 정규군의 식솔들과 군량미를 지원받는 각종 민병대를 합치면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대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림군은 본래 그 부도덕하고 황당무계한 왕망의 신나라를 타도하는 데 앞장섰던 농민반란군을 말합니다. 나중에는 건부를 넘보는 제야 세력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 농림군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어요. 권오봉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패배로 제야로 물러났지만 근래 활기차게 활동을 재개하면서 차기 총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농림군의 수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군웅입니다. 차기 총선 출마를 공적으로 밝힌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먼저 왼쪽에 조계원은 전 경기도 정책수석이었죠. 조 수석은 지난 총선과 지선에 도전한 이력이 있는데 현재 여수시 쌍봉사거리에서 매일같이 피켓을 들고 백병전을 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전투력이 최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 세계 박람회 재단 이사장인 강용주 씨도 언론에 출마 의사를 밝혔네요. 앞으로 군웅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적당한 호칭을 별칭을 만들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요 등장인물은 시도의원과 지역유지입니다. 전자는 지역구를 기반으로 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고 후자도 대개는 좀 지갑이 두꺼운 사람들이므로 제후라는 말로 지칭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제갈공명의 공성계, 여수시민의 공시계 뭐 이런 것이었어요. 공성계는 허세를 부려 적을 물리치는 계책입니다. 그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또 이것이 삼국연의, 즉 우리가 보는 삼국지 소설책에도 아주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제갈량 지휘하의 촉군이 위나라 군대를 공격하러 모두 출동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좀 그 조그마한 성에 제갈량이 노약자와 부상병 뭐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위나라 도독 사마이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바로 이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이 척후병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제갈량은 부상병들하고 노약자들 군복을 벗고 백성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성문 사대문을 활짝 열고 길거리에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게 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리고 자기는 그 성에서 가장 높은 누각에 올라가 멋지게 차려입고 검은고를 탑니다. 이에 사마이가 멀리서 바라보니까 이거 좀 수상하잖아요. 15만 대군이 이렇게 진격을 해 오는데
그러면 뭐 방비를 하고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 앞에 백성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청소나 하고 있고 제갈공명도 검은 고나 타고 신화 읊고 있고 그래서 사마이는 이게 분명 무슨 계책일 것 같다. 괜히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 큰 코 다치는 거 아닐까? 조심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철수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은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자, 이에 비해 공시계란 무엇일까요? 시민들이 여수의 미래를 위해 인구수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뭐 계책, 억지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이나. 하늘의 때는 지리적 이점만 못하고 지리적 이점은 사람들의 단합, 화합만 못하다. 맹자, 공손추, 하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시민들은 인구수가 늘어나야지 그 시가 발전하기 때문에 정상이라면 여수 시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수를 불리려고 노력을 하기 마련일 것이지만 왜 거꾸로 제갈공명이 성을 비워서 적을 물리쳤듯이 여수시를 비워서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여수는 22대 총선을 1년 못 남긴,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선거의 계절,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지금에 와서야 정치적인 차원에서 시끄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동군과 서군의 두 수장, 두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엑스포 문제, 통합청사 문제, 여수 대학병원 문제 등등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시도의원이 부하내동하고 지지자들도 패가 갈려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바람에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 사이도 불편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여수시의 국회의원이 둘이면 국회에서 발언권도 떠버리고 교부금도 떠버리니까 여수에 그만큼 더 유리한 것이라고, 아니 따따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수 시민들은 더 이상 고지 듣지 않고 차라리 여수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국회의원 간의 정치적 대립이 더 이상 여수시의 발전을 위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비적대적인 모순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아예 싫어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이르렀음을 많은 시민들이 통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이미 순천에 전남 제1도시 자리를 내준 탓에 국회의원 선거구 역시 하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손해로 여기기는커녕 아예 일시적으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다시 말해 주민등록을 옮겨서 확실하게 국회의원 한 명만 뽑는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수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진짜 능력 있고 괜찮은 국회의원 1명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등 고향으로 돌아오자. 이런 진담반 농담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갈공명의 공성계와 맞먹는 여수 시민의 공시계입니다. 작금의 여수 정치가 얼마나 암담하면 시민들이 우스갯소리로 공시계를 짜낼 정도에 이르렀겠습니까? 물론 더 잘해보기 위한 싸움, 즉 합리적 주장이 밑받침된 논쟁은 민주정치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없다면 그것은 독재고 바로 민주주의의 죽음인 셈이죠. 그러니 부디 동군과 서군의 수장, 그리고 그 휘하 장병 여러분은 심사숙고하고 무조건적인 대립을 자제해서 시민들이 정등 고향을 떠나는 공시계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죽거나 하나는 반드시 죽거나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어요? 이상 여수 공정포럼 TV 배드 컨퓨전 그론유생 진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